최근에 소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 보름 전에 그 오픈 AI의 그 챗 GPT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명색이 철학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던졌는데 하나 몇 가지는 충격을 받았고 몇 가지는 얘가 아직도 사기를 치는구나.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 그러면 20세기 현대 철학의 중요한 아젠다를 10개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1번이 10개 대답을 해요. 10개를 추려달라고 그러니까 1번 대답이 뭐였냐 그러면 존재와 신념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자기 존재의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가져야 될 신념들의 가치를 비판하고 이런 게 20세기 철학의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그 말을 들었는데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가 철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논제라는 게 5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봤어요. 대학원 생활하다가 이번에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순 사이, 3월 중순 사이가 대학교에서는 지금 프로포잘의 계절이거든요. 전반기 프로포잘이 지금 3월 15일까지 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나 내려고 지금 낮에도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 그 프로포잘 중에 장자를 쓰겠다는 학생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또 챗 GPT에 물어봤어요. 장자 철학을 현대에 독창적으로 연구하려면 대략 어떤 아젠다가 좀 독창적으로 보이겠냐. 한 5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주라. 그래도 1번부터 5번이 다 나와요. 1번이 뭔지 아세요? 환상과 실제예요. 그 왜 그러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설명이 붙어 있는데 장자라는 사람은 중국 고대 철학에서 삶의 이중성, 삶과 죽음,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의 이 경계들을 흐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양식 중에서 무슨 게임, 아바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바로 장자가 말했던 이런 2가지 무슨 삶의 경계들이 흐려지는 게 있다. 이런 데 착안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괜찮을 것이다. 또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이제 연구재단에 연구비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19세기 이제 호남유학의 이제 학파였던 노사학파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래 너가 이렇게 똑똑하다면 이것도 대답할 수 있는지 보자. 그래서 19세기 조선의 유학자인 노사 기정진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좀 알려다오. 그랬더니 노사 기정진은 19세기의 훌륭한 사람이고 어쩌고 하면서 논문 목록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노사 기정진과 현대 미학. 아니 내가 알기로 노사 기정진은 보수적인 성리학자로 알고 있는데 어디 미학과에서 현대 미학하고 노사 기정진을 연관해가지고 썼다고 그러고 옆에 연도도 나오고 저자 이름도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노사학과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야에서 노사를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있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리스포유라고 우리 저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서 쳐봤어요. 안 나와요. 그 2번째 논문을 쳐봤어요. 안 나와요. 3번째 논문을 안 나. 5개 다 안 나와요. 전부 사기야.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오픈 AI에서 하는 이 챗 GPT 기술이 생성 AI라고. 네? 생성 AI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유사한 케이스를 모방해가지고 적당한 대답을 만들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대답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 위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 거의 평균적인 값에 수렴을 해요. 대답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의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뭐라고 했다 연구자들이 작고 해당 정보가 많이 유포되지 않는 것으로 가면 얘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대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기죠. 사기처럼 보이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깨달았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두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시대가 하나 변했다. 그런 거였는데 두 번째 이번에 이 챗 GPT 기술을 보고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놀란 게 하나 있다. 그 놀란 건 그런데 기술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어떤 방식. 자, 챗 GPT 기술이 이게 이 챗 GPT가 나왔을 때 구글은 끝장났다라는 그 이제 그 가십성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 뭐 레드 경보를 뭐 발령했다라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이 기술 하나를 가지고 구글이 이러지? 그런데 제가 몇 번 사용을 해보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 이 기술의 원초적 특성을 봐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은 키워드 검색이라는 거래요. 우리가 글자를 칩니다. 그러면 이 검색 엔진들이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네가 입력한 키워드하고 상관성이 강한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줘요. 이게 키워드 검색이라고요. 그런데 챗 GPT는 달라요. 챗 GPT는 그게 아니고 그 키워드 검색처럼 상관성이 짙은 자료들을 내부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거기에 알고리즘을 하나를 더해요.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자기가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사이트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들에서 퍼져 있는 정보를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키워드 검색이 아니에요. 제가 챗 GPT 기술을 보고 제일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물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분야의 질문일수록 내가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배워서 습득해서 내놓는 정보보다 더 좋은 대답을 내놔요.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는 질문을 하고 질문의 답을 제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술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질문의 분야에서는 대답을 찾는 것을 우리 머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걔가 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뇌의 기능의 일부가 외주를 주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이 외주를 주기 위한 절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용자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라고요. 질문. 이게 왜 저한테는 놀랍게 다가왔냐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는 많이 알기 위해서 독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독서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GPT는 그것을 어떤 알고리즘,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무슨 한계가 있지만 GPT는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인간의 머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더 나은 알고리즘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사라졌어요. 인간 머리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노동을 할 필요 없다. 그럼 뭐에다 노동을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고요. 근데 챗 GPT 기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성격이 바뀌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요? 물어보기 위해서. 이 성격이 바뀌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왜 공부를 하냐 그러면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왜냐? 어떤 질문에 대한 생각하는 기술이 외주화됐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더 잘 쓰려면 질문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애까지 나왔냐 그러면 만화가가 챗 GPT한테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게 다 생성 AI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 그리는 생성 AI도 있어요.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화가가 챗 GPT한테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고 자기가 얘기를 줘요. 여기 남자가 하나 있다. 남자는 키가 얼마고 재산은 어쩌고 이러고 이 옆에 여자가 있다. 둘이가 좋아한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더 좋아. 이 만든다고요, 상황을. 둘이 서서 만났다. 극장에서. 뭐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만들어줘요. 그럼 챗 GPT가 그럴듯하게 상황을 해서 써줘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미지를 회화를 그리는 생성 AI한테 부탁을 해요. 일본의 만화가가 그걸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만화책을 냈어요. 만화책을 내버렸다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출판 일을 하는 사람이 챗 GPT한테 인생의 49가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49가지 지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책을 냈어요. 물론 내용은 그냥 뭐 자기 개발 교양서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을 작가한테 맡겨갖고 하려면 6개월이 걸려요.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변하고 있는 건데 이 변화 중에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은 존재와 가치, 현대 철학에서는 그렇지만 자기 존재하고 가치, 신념들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질문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챗 GPT 기술이 놀랍게도 우리가 인문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물어보는 능력의 그 어빌리티의 신장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거 봐라, 이거 왜 AI 기술이 인문학으로 돌아오지? 뭐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다. 계속 인문학에서 멀어지는 줄 알았더니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하나의 후배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의 논문이라는 것은 질문이다. 대답은 신경 쓰지 마라. 대답은 질문을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논문은 질문이 좋아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 예상하고 다른 세계에서 그 세계가 다시 돌아오고 사람들한테 질문의 원초적인 중요성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모 루덴스 넘어서 호모 심볼리쿠스 넘어가지고 이제 호모 퀘스체니쿠스 나왔어요. 이제 다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미래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질문,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더 나은 질문을 하고 더 나은 질문이 더 나은 대답을 만들어내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결론은 하나만 일이 됐어요. 옛날에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과거하고 해야 되는 일이 똑같아요. 공부는 여전히 해야 돼. 미친 일이죠. 하던 것은 계속 해야 된다. 어찌 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변하면 못 따라가면 바로 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시 기술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결국 그 AI 기술이라는 것도 사용자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발달할 수 있고 인간에게 더 친화적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이나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나 수렴되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기술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